대한민국이 개발한 FA-50 전투기는 이제 더 이상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세계 군사 무대에서 진정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기체는 단순히 훈련용 혹은 경전투기 정도로만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FA-50 수출 덕분에 대한민국 항공기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한국산 전투기가 국제 방산시장에서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페루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페루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나라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F-16 도입을 고려했지만 동시에 한국산 KF-21과 FA-50 패키지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 구매가 아니라 산업협력까지 고려하는 행보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의 공동생산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다시 말해 FA-50은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현지 산업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FA-52이 남긴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폴란드 라돔 에어쇼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FA-50 공지F는 폴란드 공군의 미그 29와 함께 편대 비행을 선보이며 관중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 값싼 대체제가 아닌 믿을만한 전투기로 자리매김한 순간이었죠. 이어 국내 에어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FA-50과 KF-21에 탑재될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FA-50이 단순히 현재형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도 꾸준히 업그레이드될 플랫폼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국제훈련에서도 FA-50의 존재감은 드러났습니다. 2024년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훈련 피치 블랙에는 미국의 F-22, 이탈리아의 F-35, 프랑스 라팔, 인도의 수호이 30 등 16개국 130여 대 항공기가 참여했습니다. 이 치열한 훈련 속에서 필리핀 공군의 FA-50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안정적 성능을 발휘했고, 특히 태국 공군의 JAS-39 그리펜과의 모의 교전에서 10대 7의 승리를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펜은 과거 중국의 수호이 27 전투기와 J-11 전투기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중국 공군을 굴욕에 빠뜨린 기체입니다. 그런 그리펜이 필리핀의 FA-50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은 이를 파일럿 훈련 부족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실제로는 레이더 성능과 미사일 명중률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FA-50이 세계 무대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국산 전투기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FA-50이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AESA 레이더, 장거리 미사일 탑재 등 성능 개선이 진행 중이며, 이는 기존 운용국에는 전력 상승 효과를, 신규 구매국에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FA-50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산 전투기가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초고가 전투기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 FA-50 개량형을 늘려 실질적인 공군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바로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FA-50은 이제 명실상부 미니 F-16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는 FA-50 전투기가 단순한 훈련용 기체를 넘어 실질적인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연일 도발적 기동을 이어가자 필리핀 내부에서는 전투기 선택 논의가 급격히 달아올랐습니다. 당초 필리핀은 스웨덴의 JAS-39 그리펜 도입을 유력하게 고려했지만 실제 교전에서 자국이 운용하는 FA-50이 결정적인 우위를 보이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가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신 FA-50 개량형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접 공중전에서 FA-50은 그리펜보다 항공전자 장비 측면에서는 열세였지만 기동성과 교전 처리 능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조종사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국민 여론도 FA-50을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설계 과정에 관여한 점은 신뢰도를 한층 높여주었고,
결과적으로 필리핀 사회는 한국산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군 전투기가 필리핀 경비행기에 과도하게 접근해 위협을 가한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직후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주권 수호는 피할 수 없는 투쟁이라고 선언했고, 공군 대령은 한국산 FA-52야말로 중국 공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군 지도부의 공식 발언은 국민 여론을 더욱 달걸고 FA-50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필리핀 안보의 핵심 카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영공을 지키려면 최소 12대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초고가 전투기 대신 즉시 배치 가능한 FA-50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교전에서 중국 전투기에 타격을 가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FA-50의 실전성이 재차 확인되었고, 이는 국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인도 매체는 필리핀이 중국 전투기에 대비해 FA-50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필리핀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초고가 전투기를 도입하기보다 FA-50 추가 구매와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였고, 동시에 KF-21 전투기 도입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이 보유한 FA-52 실전에서 증명한 성과가 KF-21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바로 한국산 전투기의 실용성과 신뢰성입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동남아에서 FA-50은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실전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카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필리핀 국민은 값비싼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전장에 투입해 성과를 내는 한국산 FA-50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는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더 이상 값싼 대체품을 찾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과 전략적 군사협력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사례는 한국산 전투기가 단순히 동남아시아에 국한된 성공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국가입니다. 2022년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포함해 총 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력 통합, 생산 협력, 장기적 유지 계약까지 포함된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특히 공군 전력에서 폴란드는 FA-50을 도입해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실전 운용 경험을 확보했습니다. 납기, 정확성, 정비 용이성, 운영비용 절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로 관심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 시제기를 시승한 장면은 폴란드가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군 현대화를 전방위로 추진 중입니다. 미그 29와 수호이 22 같은 노후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퇴역하는 상황에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는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나토 규격 무장 통합, 저피탐 설계, 동맹국과의 생산 협력까지 고려된 플랫폼으로 폴란드가 찾는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판매 가능한 전투기가 아니라 유럽 내 공동 운용과 정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전투기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도입을 결정한다면 일부 후속 생산을 현지화하거나 유럽의 정비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가능해지며, 이는 곧 한국 항공산업이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착, 자주포, 로켓, 경공격기까지 한국 무기를 직접 경험한 유럽 내 유일한 국가가 폴란드이기에 그 신뢰는 남다릅니다. 폴란드는 단순한 잠재 고객을 넘어 실제 구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 수출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실적과 신뢰가 만든 결과입니다. 폴란드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유럽 방산 지형을 흔드는 대형 사건이 될 것이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이제 폴란드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중동으로 향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UAE는 KF-21 보라매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한국산 전투기 수출의 새로운 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UAE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무기 구매국으로 한번 도입을 결정하면 수십 기 혹은
조 단위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KF-21을 실질적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방산업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UAE 공군 방공사령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KF-21 시제기를 참관했고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실질적 도입을 염두에 둔 행보였습니다. 미국산 F-35 도입이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KF-21은 현실적인 대체 플랫폼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조차도 한국산 전투기의 중동 수출 가능성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UAE가 단순히 구매를 넘어서 공동개발이나 기술 협력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연 문제가 불거졌을 때 UAE가 그 공백을 메우며 프로젝트에 정식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보도는 국내외 방산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복수의 유럽 매체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며 실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UAE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이는 한국산 전투기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장기 협력 생태계 구축까지 가능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중동이라는 특수한 작전 환경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모래와 먼지가 빈번한 활주로, 장거리 작전, 높은 온도 등은 전투기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의 중동형 파생 모델 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이미 냉각 시스템 보강, 연료 탱크 확장, 착륙장치 내구성 강화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UAE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개량형 KF-21이 실현된다면 이는 단순히 수출 계약이 아니라 한국과 UAE가 함께 새로운 전투기를 공동 설계하고 운용 전략까지 공유하는 전례 없는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KF-21은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전략, 운용 방식까지 함께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투기와 확실히 구분됩니다. UAE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산 전투기는 중동 전체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UAE가 KF-21을 선택하려는 배경에는 뼈아픈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했던 UAE는 값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내구성과 신뢰성에서 큰 실망을 겪었습니다. 엔진 출력 불균형, 정비 난이도, 내열성 부족 등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면서 결국 중국산 항공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싸구려 무기는 오히려 안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UAE는 원래 미국산 F-35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수출을 끝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UAE가 일부 중국산 통신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은 F-35 판매를 보류했고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급부상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FA-50, 그리고 KF-21 보라매까지 연이어 국제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종합방산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UAE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한두 기종의 전투기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 차원의 신뢰성과 성장성이었습니다. 실제로 UAE는 이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세계 최초로 수입하며 한국산 무기와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3년 초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UAE 석유시설을 공격한 사건은 이 나라의 안보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겼습니다. 이란의 후방 지원이 개입된 것으로 분석된 이 사건 이후 UAE는 방공망 강화와 공군력 현대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KF-21은 자연스럽게 최적의 선택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UAE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7%에 달하는 세계적 무기구매국입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생산, 기술 이전, 현지 정비체계 구축까지 요구하는 고급 수요국으로 평가받습니다. KF-21은 바로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플랫폼입니다. 폴란드 모델처럼 공동생산과 장기협력 생태계 구축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UAE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만약 UAE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중동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고 UAE는 검증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함과 동시에 군사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막대한 전략적 이익을 안겨줄 선택이며 결국 세계방산 지형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드디어 유럽과 중동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자리매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종합해보면 한국산 전투기의 국제적 위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FA-50은 동남아와 중남미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서 검증된 실전성과 가성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값싼 대체품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성과를 입증하며 신뢰성을 확보한 덕분입니다. 필리핀의 교전 경험은 이 기체의 진가를 드러냈고 추가 구매와 장기 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국제 언론과 각국 군사 전문가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며 한국산 전투기의 위상을 끌어올렸습니다. 폴란드에서는 FA-50 도입 경험을 토대로 KF-21 보라매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KF-21은 나토 규격 통합, 저피탐 설계, 공동 생산 체계까지 완벽히 부합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으며 유럽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가 단순한 동남아 수출 성공을 넘어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동에서는 UAE가 KF-21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도입이 지연되자 현실적 대안으로 KF-21을 검토했고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개발 참여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는 한국과 UAE가 함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특유의 작전 환경에 맞춘 파생형 개발 가능성까지 논의되면서 KF-21의 확장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은 이제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전투기까지 전 영역에서 세계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FA-50과 KF-21이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FA-50은 실전성과 가성비로 빠르게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체로 자리매김했고 KF-21은 첨단 기술과 공동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전장의 중심 전투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산 전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검증된 신뢰성, 합리적 비용,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성과 모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FA-50과 KF-21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보여주는 자신감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값싼 대체품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한 순간 한국산 전투기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이름은 바로 KF-21 그리고 그 길을 열어젖힌 주역은 FA-50이라는